안녕하세요, 윈도쌤입니다. 오늘의 취업의 날씨는 조금은 민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자소서를 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고자 삼성의 서류 통과 합격자, 불합격자 관련된 비교 내용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상대적 스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절대적 스펙에만 얽매여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절대적 스펙은 이미 정해진 건데 그렇지만은 그렇게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제 목적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친구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꼭 붙는 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도쌤 2020년 상반기 삼성 서류 통과가 50%가 정말 사실인가? 50% 이하가 맞나요?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멘티들 경우를 기반으로 제가 통계를 좀 잡아봤고요. 아주 많은 모수는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깨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반기 대기업 공채가 지금 중반에 접어들었고요. 삼성의 채용 트렌드에 이제 변화가 있었죠. 여러분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삼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을 그래서 마련하였습니다. 취준생들이 느끼는 현장 분위기는 당시에는 쇼크였습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학교, 총학점, 어학, 자격증, 대내 활동 요 기준에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자, 서류 통과 비율이 낮아진 이유를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들 알겠지만은 우선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서류 통과 비율이 낮아진 이유가 당연히 지금 팬데믹 방식으로 인해서 G사트의 오프라인 방식이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식이었던 것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된 데 그 이유가 있죠. 시험 중 시스템 오류가 상당히 발생될 수 있고 그것이 한 친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과 회사 측 입장에서는 실무적인 부분, 실무적인 운영 측면과 그리고 커닝 방지 등등을 이유로 절대적인 응시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게 실제로 삼성에서 제시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부정 방지책을 위해서 이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감독관이 응시생을 실시간으로 화면을 통해서 감독해야 되는데 감독관 한 명이 지원자 9에서 10명 정도 감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동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중에서 갑작스러운 오류가 생기게 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동시 접속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접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험 보는 인원이 적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서류 통과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커트라인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런 의미에서 하반기가 상당히 고민되기는 합니다. 하반기 역시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과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이 온라인 방식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규모 채용에서 상당히 이제 다시 소규모 채용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학교와 학점인데요. 이거는 상대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학교에서 안 돼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과연 있었을까 하는 부분인데 물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이 총 학점에 있어서 평균 학점이 3.5 이상일 경우에는 G사트에 기회를 주는 게 삼성의 열린 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 서류 통과자와 서류 탈락자의 스펙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학교 때문에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 모집단에서 수도권 학생들, 수도권이나 지방의 주요 거점 사립대학들, 주요 사립대학교 친구들이 붙은 경우가 있었고요. 이 케이스가 있었고요. 자, 상대적으로 서울의 상위권 대학교임에도 탈락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단순히 이 앞단의 학교와 학점으로 인해서 무조건 커트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특히 이 학교 부분에서 이미 정해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용기를 잃고 나는 안 돼, 이런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지원자분들이 있다면 조금은 자신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 학점 부분에서 오히려 조금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합격한 이 학교는 상대적으로 서울 상위권 학생들보다 낮았는데 비해서 이 친구들이 저는 학점에서 오히려 조금 더 역할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친구들이 한 3.8에서 4.0 사이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평균치를 뽑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내가 만약에 수도권이나 지방의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본다면 조금 더 학점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게 향후 삼성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 불리한 여러분들의 스펙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학교는 바꾸기, 물론 편입이란 제도로 바꿀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에서 바꿀 수 있는 노력은 학점이 조금 더 근시안적인 관점에서는 빠르기 때문에 학점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역에서 어학점수 부문입니다. 어학점수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학교 스펙에서 조금 낮은 친구들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나았느냐라고 했을 때 어학에서 조금 더 높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학점이 오히려 조금 더 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학은 자격 요건에 조금 더 해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저의 통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IM2나 IM3 요 정도 친구들도 충분히 포진되어 있었고요. 상위권인데도 이 친구들은 물론 AL도 있었고요. IH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쪽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 전에 위에 단계에서 학점에서 학과에서의 조금 더 노력을 중시하지 않았느냐라고 조심스레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학점이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를 한다는 이유는 이 뒤에 가는 자격증과 대내외 활동이에요. 그래서 어학 점수도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어학 점수는 당연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내가 당장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내가 지원을 못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라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점수만 맞춰놓으라는 건 아니니까 어학 점수는 여러분들 항상 평소 때 준비하고요. 그리고 취업 이후에도 어학은 여러분들이 향후 경력직 이직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야라고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분야인데요. 자격증도 어학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당연히 관련 자격증이겠죠. 그런데 우리 이쪽에서 나온 친구들은 자격증이 없는 친구도 있었고요. 한 개 정도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 상위권 쪽에서는 없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한 개 있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단순 비교는 어려웠고요. 특히 직무 관련돼서는 품질 경영 기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제가 평가를 해본 결과 이제 사기업에서는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공기업보다는 공기업 대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았느냐
라는 게 이번 상반기의 트렌드를 봤을 때 조금은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제일 강조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녀석이었습니다. 이 녀석과 함께 가는 게 학점 영역이었죠. 즉 뭐냐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히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 활동, 예전에는 여러분들에게 공부도 좀 적당히 써라고 했지만 이제 학습 분야 그리고 경험 다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노력과 이 경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냐라는 게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대내외 활동이 중요했던 이유는 특히나 떨어진 스펙,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교 좋고요. 그리고 학점도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었고 어학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 3대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떨어진 친구들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대내외 활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3대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교, 학점, 그리고 어학까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친구의 공통점은 대내외 활동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통과자들의 공통점은 전공 또는 직무 관련된 연구회라든지 교내 외 통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공과 직무 관련된, 그죠? 연구회 활동이 있거나 연구회 활동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동아리 활동도 많이,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녀석들이 주요 요소는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자꾸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동아리나 학생회, 연구회 이런 걸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언컨대 자신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요. 그렇게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색칠한 부분, 학점과 대내외 활동입니다. 학점 부분은 만약에 아직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졸업하신 분들은 대내외 활동 정리를 최소한 좀 잘 해 두시는 게 지금 바로 다음날 우리가 전쟁에 참여한다면, 전쟁에 나가야 된다면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권장해 드리고 싶은 게 저의 의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미 정해진 점수라고 하는 이 3대장 학교 학점, 어학 점수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학교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죠? 학점은요. 지금 내가 졸업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신경 쓰시라는 거고요. 어학 점수는요. 당장 내일 나올 수 있는 점수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조금 더 루틴하게 긴 장기적 관점에서는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 가장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잠재우시고 자격증 역시 어학과 함께 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대외 활동 요소, 대내외 활동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리를 잘 해 두시고 상대적으로 내가 경쟁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정리를 잘한 정성을 보여주는 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였지 않을까라는 컨설팅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물론 듣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거와 뭐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걸 분명히 나누시고요. 특히나 삼성 이번 상반기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3대 스펙에서 무조건 갈린 건 아니었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의 마지막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면서 오늘 삼성 상반기 서류 통과 50%에 대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